전망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1부에 이어서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이슈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역시나 매일매일 정치 테마주들은 뜨겁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뭐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잖아요. 네. 이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슈 몰이에 또 그 주식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유승민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승민이 그 야권 대선 주자 중에는 이제 한 2위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대신정보통신이 가장 대표적이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네. 이미 올라올 때 알게 모르게 미리 다 만들어 놨었죠. 자리를 이렇게 미리 윗꼬리 계속 맞으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물량 계속 뺏어갖고 이 패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주에 많이 나오는데요.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물량 소화를 계속 하죠. 그럼 이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여기서 다 팔게 돼요. 이게 계속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며칠을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갈 것처럼 했다가 윗꼬리 맞고 음봉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상한가 갔죠. 갑작스럽게 일단 대신정보통신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이 패턴 조금 보실 필요 있고요. 물론 다이나믹하긴 하겠죠. 이걸 잡으면 다이나믹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고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영역이라서 좀 추천은 안 드리고요. 일단 3일기업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승민 관련주로 또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이죠.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3일기업공사하고 대신정보통신은 좀 약간 같은 세력이 만드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 비슷하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놓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상한가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륙제관 부탄가스 만드는 회사죠. 예전에 여름 수혜주로 조금 올라오고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쉬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유승민 관련주로 올랐는데요. 이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보시면은 윗꼬리 맞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쏟으면서 약간 올라가니까 기회다. 이거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이런 거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던질 물량이 없지만 이런 대륙제관이나 이런 거는 그 전부터 좀 외국인 기관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어떤 그런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게 이제 위로 뽑으니까 그냥 물량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잡으면 좀 약간 고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죠. 그냥 모양의 패턴만 보면 추가로 갈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또 더 올라간다 하면 또 쏟겠죠. 물량 이제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쏟은 건데 판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판 사람의 마음. 매도를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종목이 올라가면 마음 아프죠. 예, 외국인 기관은 올라가는 걸 쏟았죠. 그럼 다시 그 자리에 또 오면 또 쏟겠죠. 예, 올라가지 않게. 예,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점이다 생각해서 쏟은 거니까 이거는 좀 고생할 수 있다. 예, 지금 유승민 관련주를 보면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수익이 났을 거고 지금 따라가면 다이나믹하지만 크게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이고 이제 또 묶인다고 하면 좀 고생할 수 있지만 유승민 지금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지금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네.
남은 사람이 있죠. 남은 사람. 예, 시장에 항상 그 대선 그런 어떤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안철수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지금 남은 어떤 그런 이슈로 살아 있는데 관련 종목이 있죠. 까뮤 ENC. 차라리 그냥 이런 거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좀 마음 편하죠. 오히려요? 네. 터지기 뭔가 전에. 순위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인물의 테마주를 공략하는 것보다 그냥 아직 안 오른 쪽을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대통령 선거에 안철수보다 유명하진 않죠. 예, 좀 신선해서 네. 뭐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올라왔는데 까미 ENC 같은 경우는 좀 앞전에 이렇게 손을 탔죠. 예, 그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뭐 이 고점을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관심이 없고 약간 이제 소외돼 있죠. 그냥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막 올라가는 어떤 종목들의 어떤 관련된 인맥주보다 차라리 쉬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좀 안전하죠. 까미 ENC를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안랩. 네, 안랩도 한번 보면 안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죽어 있는데 안랩은 좀 사실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빵이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슈팅에 걸리고 나서 내려와서 반등 주고 다시 눌러놨는데 재료가 아직 살아있죠. 안철수도 이제 국민의힘 뭐 국민의당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름을 뭐 어떻게 하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합당을 하려고 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경선엔 참여하겠죠. 네, 경선에만 나왔을 때도 이제 그 경선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의 어떤 식상한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신정보통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뭐 큰 수익을 안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신정보통신을 따라가고 뭐 그런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 이 안랩이나 뭐 다물멀티미디어가 약간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안철수 관련주인데 얘네들은 이제 서울시장 이런 거 할 때 크게 손을 타지 않았고 이렇게 물린 게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대선주 할 때는 또 다물멀티미디어가 좀 올라갈 때 좀 또 세게 올라가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잊혀져 가긴 하는데 뭐 이낙연 관련주도 있죠. 이낙연 관련주 서원. 네,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자리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앞전에 크게 이렇게 뭐 그때는 대선 뭐 1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이재명에 좀 밀리고 했는데 막상 판을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낙연 관련주도 좀 주목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리고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수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잡아줬죠. 잡아줬으니까 약간 대선 관련주 인맥주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안철수 관련주를 하자, 이낙연 관련주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막 나와 있는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하지 말자 더 이상 그거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재형 관련주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정세균 관련주 이런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아직까지 그 순환매를 타지 않은 다른 어떤 인물을 조금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방식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낙연이라든지 근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 맨날 질문 잘하시잖아요. 둘 네. 중에 하나 뭐 어떤 거가 더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더 나 보여요. 예, 서원. 예, 그냥 이낙연 관련주가 오히려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은 다 빠졌고 다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경선 시작하고 또 분위기 만들고 이낙연이 그때 제대로 한번 헛발질하는 바람에 그 박근혜의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소통 없이 시장에 갑자기 내놓는 바람에 거기서 완전 그냥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 좀 잘못돼 있는데 일단 막상 이제 대선 시작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제 그 여당에서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여당에서 실질적인 입지는 이낙연 그 분이 훨씬 더 이재명보다는 좀 많이 이제 잡고 있죠. 당 자체를. 그래서 경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경선은 어쨌든 당 내에서 이제 뽑는 거고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선에 대한 이재명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죠. 이재명은 이제 예전에 그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어떤 예전에 경선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본인도 얘기했죠. 내가 너무 건방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고 아직까지 당내에서 그렇게 입지가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런 경기도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어떤 그런 추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국민들한테는 신망이 좀 있지만 사실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상 경선이 시작될 때
그런 어떤 부분에 뭐 대통령이 될 때는 뭐 이재명이 좀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이낙연이 더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의 뉘앙스가 나오면서 이 준비해놨던 종목들이 어떤 그런 그 이슈 하나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좀 차라리 그냥 조금 멀리서 그냥 아직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형태의 종목을 조금 보자.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가 이제 있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서원, 뭐 국영 GNM도 있죠. 중간에 이제 국영 GNM이 다른 사람으로 좀 약간 바뀌긴 했었는데 국영 GNM도 앞전에 오를 때 이 이낙연 관련해서 이제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일단은 남선알미늄이 또 이제 예전에 대장으로 잠깐 움직인 적이 있는데 얘는 그 서원보다 약간 추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죠. 서원은 여기 거래량도 있고 그런데 약간 남선알미늄은 그냥 내려오다 멈추고 옆으로 기기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붙거나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월드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월드라는 종목은 이것도 예전에 좀 세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만들어가고는 있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낙연 관련주로 이만큼을 만들어놨나? 그리고 나서 지금 밑으로 다시 빼는 건가? 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잡아줄 확률이 많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토스 관련주더라고요. 토스 관련주. 그 토스 있죠. 그 뱅킹. 네. 예, 그 토스 관련주로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토스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 건지 이낙연 뭐 그런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걸 빌미로 사용을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이월드하고 서원 이 두 종목이 조금 약간 이낙연 관련주로 약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에서 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각수 전문가가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서원과 이월드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관심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유망한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을 겨냥해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대북 관련주들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죠. 그때 김정은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대화와 뭐 전쟁을 둘 다 여러 양 포지션이죠. 네. 양 포지션. 양쪽 포지션에 다 걸쳐놨죠. 근데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뭐 준비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 아전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 논의 물대기. 그냥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에서 그냥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갖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는데 이 대북하고 어떤 전쟁 관련주는 그냥 계속 순환하죠. 그냥 돌고 돌죠. 그냥 이 대북 관련주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급락 터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해서 급등했다가 뭐 그게 아니다 이래서 또 급락하고 또 다시 그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어떤 소식이 생뚱맞게 확 나와요. 또 갑자기 뭐가 좋아졌다라는 게 그러면서 또 다시 급등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당장 하루 이틀은 좀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뭐 내려오는 칼날을 뭐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 매매를 하실 때 북한 이슈는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급등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비중으로 하면 그 약간 멘탈이 좀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거 죽지 않았다. 대아TI 네, 대아TI, 아난티, 대아TI 이런 거 지금 꺾였죠. 꺾여 보이지만 앞전에도 이런 폭락 나오죠. 이렇게 폭락 나와도 또다시 살죠. 이렇게 살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거 뭐 폭락 나와도 또다시 이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이슈가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김여정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그냥 뭐 그 발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그래도 뭐 그냥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고 그냥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뭐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싸우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받아주고 뭐 항상 북한 그랬죠. 항상 북한은 뭐 항상 뭐 많이 보시다시피 항상 그랬고요. 이거하고 좀 반대돼 있는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죠.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대아TI, 현대로템, 신원 이런 것도 이제 잘 가다가 폭락 떨어졌죠. 그리고 인디에프 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 이런 패턴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코아스, 뭐 JST나 뭐 세명전기, 광명전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식인데 그럼 반대로 전쟁 관련주는 어떤가라고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죠. 빅텍 보시면 김여정 그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급등 안 했죠, 이거. 예.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도 반대로 보면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것도. 얘도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북 관련주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뭐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아, 이거 한번 해도 이제 땡겨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만 있으면 그냥 드는 거죠. 그냥 드는 건데 이번 김여정 발언은 이거 과감하게 못 들죠. 이거 빅텍. 이거 만약에 그 어떤 김여정의 어떤 그런 발언이 그 이 대북 관련들의 폭락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굉장히 뭐 위협적이었다거나 어떤 그런 이슈가 예상된다고 하면 이 빅텍 땡겼는데 이거 지금 못 땡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북 관련주, 대북 테마주도 아직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다. 일시적인 하락.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뭐 농업 관련주도 오늘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그 농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대북 북한의 지금 식량이 좀 부족하고 뭐 백신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식량을 뭐 주겠다, 백신을 주겠다. 근데 북한이 답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오늘도 그 곡물 관련주들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그냥 대북 관련주구나, 걔네도. 예전에 그게 곡물 가격 움직일 때도 좀 움직이고 막 그래서 곡물 가격 관련주인가 이랬는데 아, 그게 그냥 대북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도 다 대북 관련주로 지금 편입돼 있고요. 이 대북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굉장히 큰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빅텍도 이렇게 보시면 이 세력들이나 어떤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2년 기다리고 있어요. 2년. 이거 같은 가격에서 이거 개인들 이거 2년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면 이거 못 견디죠. 못 견디는데 지금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2년을 끌고 가고 있죠. 이 자리에 묶어놓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시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먹을 자격 있죠. 이거. 예, 이거 들면.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지금 1회 1비 너무 할 필요 없고 예, 대북 관련주 오늘 좀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당장 뭐 내려오는 칼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뭐 여러 종목 있죠. 뭐 이화공영도 있고 이화공영이 이제 흐름이 조금 약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이 있고 좀 물린다 하더라도 뭐 대북 관련주는 원래 그렇게 좀 약간 물리기도 하고 뭐 용감한 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의 섹터니까 일단은 너무 많은 비중으로 하면 멘탈 흔들리니까요. 그냥 적당히 사이드 종목으로 갖고 계시면 또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다. 이 흐름이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흐름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라서 그냥 이런 급등락이 좀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은 원래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등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비중 크지 않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대북 테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고 유망한 종목들 언급까지도 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까지 오늘장 이슈 토크에 대해서 마무리해봤고요.